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치카치카 양치질 하시죠? 양치질 하면서 치약의 맛을 살짝 봤을 거예요. 치약은 어떤 맛인가요? 좀 화한 매운맛도 나면서 씁쓸한 맛도 나죠? 그렇죠? 그리고 설탕 과자나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란 물질 아시나요? 직접 먹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 궁금해서 살짝 찍어 먹어봤더니 굉장히 씁쓸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치약과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물질에는 씁쓸한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분을 오늘 우리가 배울 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염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인 염기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기의 세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염기들은 어떠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즐겁게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어요? 그렇다면 끝장낼 개념들 같이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기라고 하는 것은요,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이 음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모두 다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기라는 물질들의 이름을 보면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산화라고 하는 이 글씨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바륨, 수산화 마그네슘 이러한 물질들은 모두 다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염기라고 하는 물질들이 가진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염기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염기성을 내는 물질들의 일부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킹 파우더 속에 들어있는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치약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 삼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물질들 등등 우리가 맛을 살짝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씁쓸한, 쓴맛이 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쓴맛. 산성은 신맛이 나는 특징이 있지만 염기성은 쓴맛이 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염기성 물질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대부분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유리세정제라든지 또는 하수구 세척액 또는 비누, 치약, 베이킹 파우더, 암모니아 등등등 이러한 물질들은 이런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염기성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염기성 수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로를 연결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전구에서 밝은 불빛이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염기성 수용액 안에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즉 이 수용액 안에 이온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은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이 되겠죠. 이러한 이온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했지요. 이 지시약의 색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가지 지시약을 볼게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똑 떨어뜨리면 이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BTB 용액. BTB 용액은 중성일 때 초록색인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똑똑똑 떨어뜨려주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이 있는데, 이것은 중성일 때 색을 띠지 않아요. 무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기성 물질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자주색에 가까운 굉장히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시약을 사용하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시약의 색변화를 통해서 용액의 액성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색변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특성은요. 염기성 물질들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피부에 닿으면 미끌미끌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비누를 가지고 손을 씻어요. 그럼 손에 있었던 이 때, 단백질 등등으로 이루어진 이런 때들을 녹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끌미끌해지는 거죠.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왜 특히 비누로 씻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손에는 매우 많은 세균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세균들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대부분 단세포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세포 생물들은 제일 바깥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세포막이 단백질이라든지 인지질 같은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누로 씻게 되면 그 세포막을, 세균의 세포막을 점점점 녹여서 세포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누로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산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졌지만 염기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금속과 염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과 같은 이러한 금속은 산과도 반응하고 염기와도 반응을 해요. 요 두 가지 금속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속은 염기랑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염기성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러면 염기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염기가 이온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염기를 물에 녹입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를 만들어요. 그럼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질 텐데 이때의 음이온은 수산화 이온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래 모형을 통해 살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수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속에 녹이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하나당 수산화 이온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수산화 칼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물질인데 이것이 물에 녹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염기성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공통적인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공통적인 이온은 바로 이 수산화 이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염기라고 하는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성질, 염기성은 바로 이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이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수산화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만의 특성, 수산화칼륨은 수산화칼륨만의 특성, 각 염기에 따라 고유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서로 다른 양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양이온은 그 염기만의 독특한 특성, 독특한 성질을 결정하는 그런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염기가 하나의 그 물질이 분해가 되었을 때, 이온화가 되었을 때 각각 하나씩 수산화 이온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염기가 이렇게 하나가 쪼개졌을 때 하나의 수산화 이온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 한 개당 내놓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세 가지 볼게요. 첫 번째, NH4OH. 우리가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죠.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합니다. 수산화 암모늄의 다른 이름은 암모니아수라고 해요. 암모니아수. 이 암모니아수는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렇게 나눠져요. 암모늄 이온 하나당 수산화 이온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칼슘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물에 녹인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 하나당 수산화 이온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속 쓰릴 때 먹는 제산제의 성분이에요. 이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면 마그네슘 이온 하나당 수산화 이온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수산화 이온은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이고 양이온은 서로 다른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수산화 이온이 그 염기 속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실험 방법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합니다.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면 그 속에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것에 색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성 상태의 질산 칼륨은 왜 넣을까요? 바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 가운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놔요. 그럼 여기에서 이 수산화 나트륨이 이온화가 되겠죠. 수산화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하나당 수산화 이온 하나 이러한 비율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금속 집게를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줍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니까 플러스극 방향으로 붉은색이었던 이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속에 이온이 들어있는데요. 이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반대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것은 음이온이겠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 또 질산 칼륨에 들어있는 질산이온. 이것이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럼 반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한 것은 양이온이겠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 또는 질산 칼륨에 들어있는 칼륨 이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극 쪽으로 색이 변했으니까 이 두 가지 이온 중에 한 가지 이온이 색을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아까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셨을 때는 색이 변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질산 이온은 색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온 하나, 수산화 이온이 바로 이 푸른색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킨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 음이온이다. 그리고 그 이온은 수산화 이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염기라고 하는 물질을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 세기에 따라서 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어떤 염기가 강한 염기고 어떤 염기가 약한 염기일까요?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으면 강한 염기, 조금 내놓으면 약한 염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 다시 한번 보자면 강한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이온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 염기를 강염기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을 총 4개를 녹였어요. 그랬더니 이 4개의 입자들이 모두 다 쪼개져서 이온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은 하나, 둘, 셋, 4개나 됩니다. 넣어준 물질들이 다 이온이 되었죠. 그렇죠? 이렇게 강염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이온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수용액 속에 이온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굉장히 세게 흐르는 특징이 있지요. 그럼 이런 강염기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수산화 나트륨, 또 수산화 칼륨, 또 수산화 칼슘, 또 수산화 바륨, 이러한 물질들은 물에 녹았을 때 대부분 이온화되어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
강염기입니다. 그러면 강염기의 반대, 약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염기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기는 해요. 수용액 상태가 되긴 합니다. 근데 녹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이온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온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서 수산화이온을 적게 내놓는 염기를 약염기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모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이 있는데 이 염기성 물질 4개가 지금 이 모형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모형 중에서 하나만 이온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온화가 된 거예요. 나머지 3개는 이온화되지 않았죠. 그럼 이 수용액 속에서 수산화 이온은 2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한 염기는 물에 잘 녹기는 하지만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놓습니다. 그럼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놓으면 이 수산화 이온과 결합되어 있었던 양이온의 수도 적어지는 거죠. 따라서 전체 이온의 개수가 강염기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이온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는 약하게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염기에 해당하는 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염기의 예로는 암모니아가 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니까 화학식 안에 수소와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화학식 안에 굳이 수소와 산소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것이 왜 염기인지 옆에다가 설명을 해줄게요. 암모니아는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으면 NH4OH라고 하는 암모니아 수가 돼요. 이것을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결국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 녹는다고 다 내놓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한 염기에 해당을 해요. 조금만 이온화가 돼요.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여기에도 수소와 산소, 수산화 이온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친구들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탄산수소 나트륨. 이 물질은 이온화가 되는데 어떻게 이온화가 되느냐? 나트륨 이온 하나당 탄산이온 하나로 이게 이온화가 돼요. 이때 이 탄산이온은요. 탄산수소이온. 탄산수소이온은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탄산을 만들고 OH- 수소이온을 만들어요. 즉 다시 말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이것도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이 또한 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이 수산화 이온을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약한 염기입니다. 또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이러한 물질들은 수산화 이온을 조금 내놓는 약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강염기와 약염기는 수산화 이온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 가지 염기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화학식으로는 NaOH 이렇게 써요. 그럼 수산화 나트륨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물이죠. 물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해요. 여기 이 수산화 나트륨이란 물질을 지금 시계 접시 위에 일부분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금세 녹기 시작해요. 조해성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두 번째 성질, 이 두 번째 성질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탄산 나트륨 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특성 꼭 알아두시고, 그럼 수산화 나트륨은 어디에 이용하느냐? 비누를 만들거나 종이, 염료 등등등을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음 염기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수산화 칼륨입니다. 화학식으로는요, KOH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수산화 나트륨과 약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어떤 비슷한 성질이 있는가? 첫 번째, 공기 중에 있는 물,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조해성이 있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단 차이점은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과는 다르게 수산화칼륨은 물에 잘 녹지만 부식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부식성이 강하다는 것은 금속을 잘 녹슬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수산화칼륨만의 특성이고요. 수산화칼륨은 어디에 이용하는가? 전지라든지 그림에서 나온 비누, 의약품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염기를 살펴볼게요. 세 번째,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염기예요.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녹은 부분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칼슘이 이제 수용액 상태가 되면 그 부분은 굉장히 강한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녹은 부분은 완전히 이온화가 되어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석회수라고 합니다. 석회수. 실험 상황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석회수는 무엇을 검출할 때 쓴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쓴다.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죠. 왜 그런지 요 반응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넣으면요. 여기에 있는 칼슘과 산소,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을 만듭니다. 이 흰색 앙금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물을 만들죠. 그래서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이 흰색 앙금 때문에 뿌얘진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어디에 이용을 하는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시멘트나 표백분, 건축 원료 등등등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화학식으로 NH3라고 씁니다.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자극성이 강한 냄새가 나요. 색은 없지만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또는 삭힌 홍어에서 나는 냄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기 전에 맡는 냄새가 바로 이 암모니아 냄새예요. 한번 맡으면 정신을 번쩍 차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공기보다 굉장히 가볍고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요. NH4OH, 수산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거죠. 암모니아 수는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화학식에 수산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지 않아도 수용액 상태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암모니아는요, 비료라든지 공업약품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기체입니다. 그 다음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약한 염기성이라서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물질인데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제의 주성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탄산수소 나트륨 이란 물질은 제빵소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열을 받으면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을 만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빵이 이제 반죽에 부풀어서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염기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물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비눗물, 세정제, 제산제, 베이킹 파우더. 이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산제와 베이킹 파우더밖에 없네요. 각각을 먹어보면 씁쓸한 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만졌을 때 촉감이 미끌미끌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다음 2번.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음이온을 만들죠. 즉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이 지시약의 색을 붉게 변화시킨다. 그렇죠. 페놀프탈레인은 중성일 때 무색인데 염기성 물질을 추가를 하면 붉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그렇죠. 이것도 염기라고 하는 물질들의 공통적인 성질이고요. 다섯 번째, 푸른색이었었던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것은 염기의 성질이 아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출할 때 이제 이용을 하죠. 따라서 5번은 염기성과 관련 없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은 농도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농도인데 묽은 염산은 강한 산이지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강한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탄산칼슘을 넣는다. 탄산칼슘과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산이죠.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어떠한 기체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죠. 하지만 염기는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다음 2번, 마그네슘 조각을 넣는다. 마그네슘 조각은 금속입니다.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산이죠.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이건 산만의 독특한 특성이죠. 하지만 염기는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방법으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불꽃 반응색을 관찰한다. 불꽃 반응색 우리가 언제 이용하죠? 어떤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 쓰는 것이 바로 불꽃 반응색이죠. 그렇죠? 불꽃 반응이죠. 염산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써요. 그럼 여기에는 모두 다 비금속, 수소, 염소만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산화 나트륨은 NaOH. 수소와 산소는 비금속이지만 나트륨은 금속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물질 중에 금속 원소는 나트륨밖에 없습니다. 나트륨은 불꽃 반응색, 노란색을 띠지요. 그래서 노란색을 띠면 수산화 나트륨이고 그렇지 않으면 염산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3번도 맞고요. 그다음 4번, BTB 용액.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변화하는 지시약의 한 종류이죠.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산은 노란색, 염기는 파란색을 띠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5번째,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어찌되었든 산이든 염기든 모두 다 이온화가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입자 이온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산이든 염기든 모두 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산인지 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각각의 특징을 이용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이 섞인 한천 용액을 굳힌 뒤 양쪽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극을 연결한다. 그리고 전극 근처에 붉은색 리트머스 용액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렸다. 그리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이제 전류를 이렇게 흘려 주었을 때, 그랬을 때 리트머스 용액의 색이 변하는 극, 이 둘 중에 어떠한 리트머스 용액의 색이 변하는지, 그리고 리트머스 용액의 색을 변화시킨 이온이 무엇인지 이렇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죠. 그럼 이 실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 한천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질산 칼륨이라고 하는 전해질을 넣어서 굳힌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질산칼륨을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놨습니다. 그럼 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화가 될 거예요. 어떻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쪽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연결해주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 서로 다를 거예요.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음이온이겠죠. 그럼 음이온에는 수산화 이온, 그리고 질산칼륨 속에 들어있었던 질산 이온, 이것이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 또 질산칼륨 속에 들어있었던 칼륨 이온,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붉은색 리트머스 용액의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온은 수산화이온밖에 없죠. 그렇죠? 수산화이온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색 리트머스 용액을 푸른색으로 이제 변화시킬 겁니다. 따라서 색이 변하는 리트머스 용액은 플러스극 쪽에 있는 리트머스 용액이고요. 이것을 변화시킨 이온은 수산화이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지를 볼까요? 정답은 플러스극과 수산화이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요, 수산화이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죠. 그렇죠?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염기의 이온화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KOH, 수산화칼륨이라고 있죠. 수산화칼륨은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원자 상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죠. 1번은 잘못 표기되어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이것은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2번이 제대로 잘 되어 있고요.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읽나요?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있죠. 암모니아 수입니다. 암모니아 수. 이것은 어떻게 이온화되느냐? 여긴 지금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와 물이라고 하는 기체로 서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온화되지 않죠. 이건 이온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암모늄 이온 하나당 수산화 이온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3번 틀렸죠. 다음 4번.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에요. 수산화 칼슘 석회수라고 하죠. 이것은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칼슘 이온,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뒤에예요. 수산화 이온은 1-이온인데 2-이온으로 이게 잘못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옳게 고친다면 칼슘 이온은 2+이온이고 이거 하나당 수산화 이온 몇 개? 2개이지요. 수산화 이온은 OH-라고 쓰는데 이 이온이 총 2개 있다면 이 2개라고 하는 숫자 2는 앞에 큰 개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제대로 된 이온화식이고요. 다음 5번째, 뭐라고 읽을까요? 탄, 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이온화되느냐?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다 쓸게요. 나트륨 이온 하나당 HCO3- 탄산수소 이온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번도 잘못됐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온화식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염기가 어떻게 이온화되는지 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시험관 A와 공기가 들어있는 시험관 B를 이렇게 거꾸로 세웠다. 그리고 시험관 A, B 중에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수면이 더 많이 올라간 것은 누구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것은 수산화나트륨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산화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그러한 성질이 있죠. 그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산화 나트륨은 NaOH라고 씁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쓰지요. 이 둘이 반응을 하면 탄산 나트륨을 만듭니다. 탄산 나트륨 중에서 우리는 양이온을 먼저 쓰죠. 그러니까 나트륨을 먼저 쓰고 탄산 이온을 나중에 쓰는데 나트륨은 플러스 1 플러스 이온이고요. 탄산 이온은 2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그렇다면 화합물을 만들 때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나트륨 2개당, 나트륨 이온 2개당 탄산 이온 1개의 비율로 결합하게 되겠죠. 1은 생략하니까 탄산 나트륨은 Na2CO3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수소와 산소는 물을 만듭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면 반응 후에 나트륨 2개였다면 반응 전에도 나트륨이 2개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돼요. 즉 수산화 나트륨은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탄산 나트륨과 물을 만든다. 수산화 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는 것이죠. 그럼 A랑 B 중에 어떠한 그 시험관에서 수면이 더 많이 올라갔을까요? A는 이산화탄소만 채워져 있어요. 그다음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 속에서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A는 굉장히 많은 높이까지 수산화 나트륨 수용이 올라가지만 공기가 들어있었던 B는 이 속에 이산화탄소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조금 높겠죠. 그래서 수면이 조금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면이 많이 올라간 시험관은 A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수산화 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화 나트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라고 하지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염기, 대부분의 염기는 먹을 수 없지만 일부분의 염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맛을 본다면 그 맛은 쓴맛이죠. 그리고 만져봤을 때의 촉감은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미끈미끈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는 염기는 우리가 강한 염기, 강염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반대로 적게 내놓는 염기는 우리가 약한 염기, 약염기라고 합니다. 각각의 특성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은 염기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